안녕하세요, 시온님. 24살 여자고요.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0일 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카톡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요. 헤어진 당일과 2일차를 제외하고는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있습니다. 단지 머릿속에서 재회 생각이 떠나질 않아 하루 종일 시온님 유튜브만 정주행하고 있네요. 나름 공부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 인해 권태기가 온 건지 제 스스로 알 수 없어 상담 요청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5살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회사, 그러나 일하는 장소가 아예 달라 마주칠 일은 전혀 없어 비밀 연애를 해왔죠. 입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 한 달 동안은 편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오빠 웃는 모습에 반해서 들이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는 1년 6개월.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친은 헤어진 당일 기준으로 2, 3주 전부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서도 집 안에서도 딱히 변화된 상황이나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힘들었어서 제 사연 분석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것만 딱 봐도 감이 와야 돼요. 이 남자는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을 남자고 에너지 이슈가 생길 남자라는 거.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남자친구는 중학교 시절 제외하고는 제가 첫 여친. 워낙 집돌이 스타일에 누가 부르지 않으면 외출을 잘 안 하는 성격. 연애를 하고 나서는 워낙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 성격 탓에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주 2, 3회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주말 내내 붙어있는 편이고 서로를 많이 좋아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다. 연애한 지 1년 정도는 남들과 비슷한 맛집, 카페와 같은 데이트를 많이 했고 1년 넘어서는 볼링, 클라이밍, 타지역 여행, 공방, 에너지가 많이 드는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처음 해본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점점 에너지가 서로 고갈되고 헤어진 당일이 6월 중순이었다면 5월 중순에서 말부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남친도. 오빠는 자신의 에너지 고갈을 느낀 것인지 저를 만나는 횟수나 전화통화를 하는 횟수 이런 게 줄었다. 어느 순간 집에서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 좀 보자라고 말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 체력 좀 길러서 올게라는 말도 했었고 종합 비타민을 시켜서 먹더군요. 운동 가는 횟수도 늘었고요. 저는 발전적인 연애를 추구합니다. 그에 반해 오빠는 물을 흐르듯 사는 삶을 추구하죠. 저는 오빠를 만나며 회사를 다니는 동시에 온라인 사업도 도전해보고 책도 많이 읽는 듯 발전하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빠에게 강요했습니다. 오빠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오빠에게 독서와 자기 발전을 할 것을 강요했고 제 강요에 떠밀린 건지 아니면 본인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제가 준 책도 읽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게 강요인 줄도 모르고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오빠를 보며 좋아만 했습니다. 카페 가서 공부한 건 제 강요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라고는 강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자친구가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책까지 사주고 같이 보자는데 이걸 강요라고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연애를 하지 말아야죠. 자꾸 자책하시는데 노력시키는 행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뜯어고치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들은 뭐 애정 표현의 문제, 연락의 문제, 성격적인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뜯어고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에너지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런 말도 못할 거면 도대체 연애를 왜 하나? 헤어지기 10일 전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교육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오빠가 같이 가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만나서 같이 갔죠. 거리는 버스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거리. 네, 저희는 둘 다 차가 없었기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차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차 있어도 힘들어요. 운전하는 거 피곤합니다. 저도 항상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차로 운전하기보다는 피곤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체력적으로 괜찮았지만 면허증 가면서 티격태격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빠랑 많이 친하고 신뢰감도 있어서 싸우는 게 솔직히 재밌었습니다. 계속 장난같이 싸우고 풀고 너 미워하면서 또 붙어다니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도 오빠는 먼 거리를 저와 같이 가지고 저 교육 다 들을 때까지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주고 또 시내까지 1시간 걸려서 가서 밥도 먹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볼링까지 쳤습니다. 이 남자는 주도권이 없는 남자죠. 지금 생각하면 체력적으로 힘들만 하네요. 또 너무 고맙고요. 그때는 왜 고마운지 몰랐는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는 성심당에서 빵을 사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라 대기줄이 너무 길었는데 오빠가 진짜 기다릴 자신이 없다고 평일에 다시 오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표출했고 꼭 평일에 다시 오자는 오빠 말에 집으로 그냥 향했습니다. 헤어지고 6일 전 운전면허 필기를 따기 위해 반차를 내고 오빠도 같이 가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면허장까지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였고
환승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물을 안 가져오는 바람에 집에도 다시 들려야 했고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날은 이상한 게 오빠가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는지 아니면 머리로는 부정했지만 이 사람도 살짝 권태기라고 몸소 느껴 제가 먼저 방어를 보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빠 손잡는 것도 피하고 권태기가 온 사람처럼 오빠한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행동도 이상했고 먼저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권태기 맞아요. 권태기라는 게 오래 만난다고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담자가 어떠한 상황에 스트레스에 자꾸 노출이 돼서 에너지가 고갈된다거나 또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상대방의 매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권태기가 오기도 해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 남자의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권태기가 왔을 거예요. 저게 남성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갑자기 권태기가 와서 내 여친이 내가 싫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관리를 바랄 때 저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주도 능력이 없는 호구 같은 행동을 하는 남자에게 관리 능력이란 게 있을까요? 어림도 없겠죠. 저도 아직까지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려고 애썼고 할 말을 생각해내서라도 저한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눈치 봐가면서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데이트 전체가 서로 불행해질 거고 이게 어떤 남자인지 딱 예상이 가죠. 이거는 내 남자님도 문제지만 이 남자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성분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고 여유로움과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손잡기 싫어하는 제 손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저한테 다가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편했죠. 한두 시간을 거쳐서 면허장에 도착했고 필기를 보고 올 때까지 오빠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필기 보고 난 후 다시 저희는 시내로 가서 약속한 대로 성심당에서 빵을 샀고 주변 카페에 들어가서 빵을 먹는데 옆에 앉은 오빠가 등을 기대고 힘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짜증난 저는 이럴 거면 집까지 힘든데 뭐하러 밖에서 이러고 있냐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분위기가 서로 안 좋으면 서로 쉴 시간을 가지던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이 남자도 맞춰주다 아 나 제발 지쳤어 살려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힘에 가리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 남자도 더 짜증이 나고 이게 이렇게까지 서로 불행한 데이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데이트 기준은 뭐예요? 데이트는 서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데이트 안 해준다고 여기서 투정 부리거나 상대방이 서운해할 때도 대응 방법도 제가 항상 설명해 드려왔죠. 그래서 그건 패스. 이래서 데이트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서로 권태 현상이 온다니까요. 그날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집 가는 내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오빠는 역시 저한테 계속 말 걸려고 노력했고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키는 거예요. 거는 말에 대답만 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 그리고 오빠가 본인의 핸드폰의 앨범을 보여주다가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 나와서 이게 누구냐고 하였고 본인은 당황하며 누군지 모르겠다. 저 만나기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예쁜 여자 사진이 저장했는데 저 만나고 그 이후로 제가 지우라고 해서 다 지웠었는데 아직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분이 더 나빠진 상태로 차갑게 집에 갔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항상 태도가 여자친구 비위 맞춰주고 항상 죄인이에요. 이게 내 남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남자 스스로가 태도가 그래요. 프레임이 되게 낮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자기 과거가 너무 밉다며 매우 미안했어요. 정말 착하죠. 이걸 착하다고 표현을 해요? 착하긴 착하죠.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남자는. 그래서 매력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권태기가 왔던 거고. 종합 비타민을 시킨다는 오빠의 말에 제가 오늘 했던 행동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1일 전 이날은 제 친구와 더블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고 4명이서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어요. 2시 반에 체육관으로 모이기로 했고 저랑 남친은 11시 12시쯤 만났습니다. 이날 저도 스스로 권태기인가 느꼈고 남자친구의 행동도 권태기가 느껴졌다. 저는 권태기 행동을 대놓고 티를 냈지만 남자친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느껴져서 권태기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카페에서 둘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지만 친구 커플과도 만나야 하니 텐션을 다운시킬 수 없어 운동 끝나고 얘기해야겠다 했어요. 이 남자가 이게 상황적으로요. 이 남자가 권태기가 온 게 아니고요. 우리 내담자님 쪽이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 남자는 갑자기 내담자가 태도가 돌변해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맞춰주는 쪽이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체육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는 내내 창밖만 보고 또 얘기하기 싫었습니다. 손 안 잡으려고 하는 태도 똑같았고 마음이 괴롭더군요.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오빠가 너무 좋은데 싫은 이 기분. 저는 제 행동이 남자친구가 권태기인 것이 좀 느껴져서 먼저 권태기인 행동을 선수치려고 했나 생각이 지금 와서 들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 마음들을요. 친구 커플을 만나서는 또 재밌게 배드민턴 잘 쳤고 오빠랑 캠도 좋았고 배 깔깔 잡으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비실비실한 모습 싫었습니다. 오빠는 저 만나기 전에 친구 집에 들려서 배드민턴 채와 신발 등이 자기 몸집만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죠. 저 그 무거운 가방을 제가 계속 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또 무거워서 체력적으로 지치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억지를 계속 부려서 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계속 달라고 하는데도요. 저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데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나 다름이 없죠. 오빠도 여기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네요. 친구 커플과 밥을 먹고 집에 가는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카페에 들 체력도 안 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습니다. 둘이 있을 땐 제 태도는 차가웠고 남자친구는 노력하는 태도였죠. 집에 가서 씻고 카톡을 했는데요. 진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인생 노잼 얘기, 회사 힘든 얘기, 인생 얘기 등등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어 요새 재밌는 일이 없다, 웃음기가 사라졌다 등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겪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우리 서로 진짜 우울하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나올 거고 이 남자는 당연히 맞장구 쳐주겠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더더욱 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처럼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권태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많아 라는 얘기까지 나올 거고 이게 사실 서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쉬면 해결될 일인데 문제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나누면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더 받는 쪽이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노력할 힘도 없고. 이게 에너지 고갈이에요. 생각하는 시간 갖자고 말한 지 하루 뒤입니다. 이별 통보가 오더군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지만 한 번은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 받았습니다. 어디냐고 물으니 시청역. 왜 거기 있냐고 물으니 친구랑 밥 먹었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니까 싫다고 했고 여기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포기하고 끝내더라도 만나서 끝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엄청 울었는지 눈이 뻘개서 오더라고요. 이때 흔들면 흔들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제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테이블에 몸을 당겨서 앉았습니다. 저는 헤어지자는 사람이 왜 울어? 라고 했어요. 울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패스. 질문 사항 먼저 볼까요? 사연이 길었습니다. 자세하게 쓰면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최대한 자세히 썼습니다. 전 시온님 말씀대로 3-4개월 이후 9월이나 10월쯤 재접근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되려면 상황이 해결돼야 된다는 시온님 말씀에 1번 질문. 저와 같은 상황은 제외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단지 상대방의 체력이 회복되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체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연 읽어드리면서 사연 분석해드린 것 같고 이 에너지라는 게 체력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체력은 에너지의 한 요소일 뿐인 거죠. 당연히 우리가 체력이 부족하고 병들어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에너지의 또 큰 요소를 차지하는 건 이 내면 세계 스트레스 문제예요.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 세계 스트레스도가 높고 불안정하면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자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에너지 전체가 부족한 남자일 가능성이 커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피곤과 우울에 찌들어 있는 남자 같아요. 애초에 그런 남자예요.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트를 하거나 주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 쉽게 지쳐 있을 겁니다. 2번, 재접근 시기가 3-4개월이 적절한지 저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면 재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동등하고 편하게 대하지를 못하고 위축되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다고 재회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태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어떻게 작업을 할 겁니까? 비 맞춰주고 눈치 보기 바쁘겠죠. 여러분 태도가 헤어지고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람 만나기 전의 정도 태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트 단계까지 가셔야 어떤 상황에 따라 제가 방향성 제시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감정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3, 4개월 기다린다고 재해가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3, 4개월 동안 물 떠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작업을 잘하고 싶으면 작업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작업을 해봐야죠.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얻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아는 경험을 통해서만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재해가 됐나? 그럼 다 제외되게요. 3번 다시 만나더라도 누군가가 차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데이트하면서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기준을 잡는데 왜 어려움이 있으시냐면요. 이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 내단장님은 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게 행복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피곤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차까지 고민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게 기준의 문제인가요? 이건 기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날 거면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가 없으면 몇 개월간 서비스 중단하고 휴가를 주셔야 돼요. 쉴 시간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 상태 괜찮아 보이면 또 데이트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일은 반복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내 남자님한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 거니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관계에 대해서 이 남자 에너지 관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던가 선택의 문제지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 재회도 마찬가지요. 내 남자님의 선택의 문제죠. 자격이 안 되는 남자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 정도 관계를 관리한다는 게 여성분들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런 연애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성분들은 남자를 관리자라고 생각하지 본인들이 남자를 관리해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프레임이 변하신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이 제외해놓고 전 남친 재미없어서 그냥 차버립니다. 벌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4번 상대방이 애인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 접근 목적은 상대방과 소통이 되기 위한 물고트기 정도이지만 상대방이 데이트 중 저에게 마음이 생기더라도 현재 여자친구를 위해 마음을 다졌거나 죄책감이 생겨 저를 다시 보지 않거나 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애인이 있는 상태의 제외 메커니즘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마음이 생기면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오던 말던 상대방 상황이고 저는 그냥 편하게 친구랑 놀듯 데이트하고 오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면 세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뺐는데 뺏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림도 없죠. 아니, 뺏는다고 뺏겨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요. 좋아하고 싫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구분짓지 못합니다. 내면 세계는 스트레스도에 따라서 구분지어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2차적인 합리화의 과정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린다고 느끼기도 하고 식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설레임으로 바뀌고 사랑한다라고 합리화하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은 상대방이 애인이 있으면 어떠한 죄책감이나 이런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내면 세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도덕이라는 것도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든 관습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만든 거라서 내면 세계는 그런 걸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승이별을 당해놓고 제외를 하고 싶어하고 바람핀 놈을 제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도덕과 윤리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 세계는 애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는 이렇게 2차적인 합리화를 하지만 내면 세계는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합리적이지만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 여친이 있어서 너 불편해, 남친이 있어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은요. 사실
새 애인 때문이라고 상대방은 굳게 믿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합리화고요. 상대방의 내면 세계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되었거나 여러분이 불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 세계는 보통 안정된 것들을 추구하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분은 상대방이 애인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내면 세계는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상대방의 애인의 위치가 상황상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건 현실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애인이 있으면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작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 세계는 스스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보다는 행복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안정된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한 사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하고요. 계속 안정되어 있는 관계고 상대방들의 애인의 관리 능력이 뛰어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보통 어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전 여친 만난다고 하면 경계하고 못 만난다고 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풀어주더라도 결국 자기보다 전 여친을 더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관리를 못해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대방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지침을 내려드리는 방향도 그래서 관계를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고 스스로 상대방이 행복한 쪽으로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이게 얼마 안 걸리는 상황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뺏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에 갑자기 상대방이 흔들리기도 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전 여친보다 많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무조건 내가 제외를 하는 건 없어요. 상대방이 나의 어떠한 요구 그리고 부탁 이런 것들에 노력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애인이 있어도 제외가 될까요? 라는 질문은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나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얘가 뭔 짓을 해도 좋으니까 애인 있어도 제외만 바라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애초에 편하게 대하는 문제부터 탈락인 겁니다. 애인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은 남사친 여사친 만드는데 애인이 있는지 확인해요? 일단 제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사람은 상황적으로 맞게 행동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좋아하는 마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제외하고 싶다는 건 애초에 상황적으로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만 폭락하게 되죠. 이런 태도는 애인이 있던 말던 작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애인이랑 행복해 보이는데 제외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면 본인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본인을 왜 만나야 될까요? 내면 세계는 행복하고 안정된 쪽으로 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멘탈이면 작업이 안 되겠죠.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사항은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래서 애인이 있던 말도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우리가 재회할 때 이 사람 정리시켜야 되고 정리를 하고 바로 환승하는 것도 안 돼요. 신뢰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영향은 있겠죠. 재회에.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땐 상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사연 분석은 마치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